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요, 정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해가는 방법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초가을입니다. 어떻게 가을 잘 만끽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아주 기온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K탑 자산관리 이도희입니다. 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남성 5명 중 2명, 여성 3명 중 1명이 걸리는 질환이 바로 암입니다. 이 암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이 필수인 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암보험, 그중에서도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암 주요 치료비는 어떤 보험인지, 왜 가입해야 하는지와 종류, 그리고 플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암 주요 치료비 많이들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보시고 가입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암 주요 치료비라고 가입을 하셨어도 명확하게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주요 치료비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암 진단은 거의 3명 중에 1명꼴이라는 거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에는 과연 남녀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지 표를 살펴보면은요. 남자는 5명 중에 2명, 그리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네요. 암 진단의 그 보험료를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50세 전후로는 남녀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로 넘어가면서요. 남자와 여자의 보험료 차이는요. 남자 보험료가 여자 보험료보다 월등히 점점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자보다 남자가 50세 이후가 되면서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암 치료 비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뭐니 해도 이 표를 보시면은 항암제가 58.9%나 차지하고 있네요. 항암제가 58.9%고요. 그리고 수술이 16.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항암제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가면서 점점 좋아졌던 거죠. 1세대는 화학 항암제로 이 부분은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빠지거나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부작용이 많은 항암제가 화학 항암제고요. 2세대는 표적 항암제인데 이것도 적용 대상이 일부 치료제에 내성 부작용이 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3세대 그 항암은요, 면역 항암제고요. 4세대는 대사 항암제인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을 많이 치료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의료기술이 발달로 부작용은 점점 작아졌으나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무래도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용이 문제인 거예요. 이 비용 때문에 뭔가의 치료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요, 요즘에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그 중입자 가속기라고 들어온 그 치료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이 일단은요, 고정에 의해서 전립선 암만 지금은 치료가 가능한데요. 내년 3월이나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가 가동에 들어가서 치료 적용 암종을 기존 전립선 암에서 폐암과 간암, 그래서 여러 개로 확대 키로 했다라고 이런 신문 발치를 해 보았습니다.
회전형 치료기가 있으면은요, 일단 폐암, 췌장암, 간암, 그 후 두경부암, 골육종암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정형인 전립선암이 있는데요. 이 전립선 암 치료를 하신 분들이 과연 그런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었을까요? 꿈의 암 치료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을까? 2023년도의 1회 비용은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에 1회 비용은 7천만 원이죠. 근데 이거는 고정형이잖아요. 앞으로는 회전형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폭넓게 치료가 보장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간폐 같은 경우에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1기 때 찾는 것보다 3기나 4기 때 진단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중입자 가속기의 이 꿈의 암 치료기는요, 한 세트당 뭐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간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에 발견하지 않고 3기나 4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한 세트로만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7천만 원이 드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1억 이상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암 해도 전체적으로 가입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가입을 하셨어도 암 진단금의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제 고객님도 계시지만은 나는 실손에서 해당이 돼 또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 부담금이 5%니까. 근데 이건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이세요. 의료보험에서 5%에서 내 부담금이 작다고 하는 부분은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중입자 가속기나 이런 신기술은요,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라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 수준의 진단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뭐니 해도 사망률은 암 진단이 1위입니다. 암은요, 정복 아직 못했습니다. 좋은 의료 기술만 나올 뿐이고요. 조금 이제 뭐 항암제가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옷 입고 들어가서 치료하는 이런 꿈의 암 치료기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세포 자체가 암을 가지고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급여 항암 치료 부담으로 비급여예요. 치료 중단 또는 연기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치면 86.4%, 86%가 넘어요. 얼마나 현실이 정말 경제력과 어떻게 보면요, 치료는 이게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암 환자는 암 완치는 경제력 느끼시고 계신가요? 네, 암 환자의 평균 치료 기간을 제가 잠시 살펴보면은요, 일단 47.4%가 치료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요. 그리고 37.1%가 12개월 이내에 치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 치료 기간은 38개월, 즉 뭐 2년 조금 반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암 완치는요, 5년을 잡으셔야 돼요. 5년 이후에도 재발도 될 수도 있고 또 전이도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도 발생은 하더라고요. 완치 비용은 최대로 얼마 정도 들까? 6,600만 원이라고 여기에는 적혀져는 있으나 앞으로는 좋은 기계는 전부 제가 비급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암의 진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암 치료 비용도 1억이 어쩌면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항암 치료 비율은요, 거의 72%. 여기서도 굉장히 나오죠.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항암 치료를 포기하신 분이 69% 이상이 된다. 네. 다음 바로 여기에서 이제 준비하실 부분 암 치료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암 치료 비용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항암제 치료, 항암 비용인데요. 뭐 의료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는 이제 부작용은 줄어들고 물론 완치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또 무거운 비용이 따라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좀 고가의 의료 기술들은 좀 대부분 비급여 비용이다 보니까 한층 더 부담이 커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좀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실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완치까지 거의 한 6천만 원이 넘게 드는 그런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암 치료비 관련된 보험 가입이 필수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주요 치료비는요. 정액담보랑 비례담보랑 나뉘어지는데요. 이 비례보장 같은 경우에는요. 종합병원 이상인 거죠. 그럼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정액 보상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최소 1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1년에 한 번씩 보장을 받으니 2천만 원을 가입을 하시면은요. 1년 안에 2천만 원씩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즉 10년 동안 2억을 수령이 가능한 금액인 거죠. 정액 보상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정액 보상을 가입을 했다. 그런데 내가 항암 치료를 조금 하고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비용이 1년을 계산해 봤더니 30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도 1,000만 원을 가입을 하게 되더라도 이 1,000만 원이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게 정액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례보상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비례보상은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이 돼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도 1년에 한 번씩 1억이라는 기준이 10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이 1년 동안 10번이니까 10억이 가능한 거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비례보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과연 어떤 치료가 암 주요 치료비에 포함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포함 치료와 미포함 치료가 있는데요. 뭐 항암에 관련된 면역 항암제, 뭐 표적 항암제, 감마 나이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빈치 로봇 수술, 암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포함 같은 경우에는 뭐 식이요법, 명상요법이 있고요. 뭐 면역력 강화 치료도 있고요. 뭐 합병증 치료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암 호르몬제는 포함이 안 되는데요. 지금 어느 회사는 정액보장에서는 항암 호르몬제가 포함되는 회사가 있고 또 어떤 회사는 비례 보장에서 항암 호르몬제가 포함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요. 하나하나 잘 살펴보셔가지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입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전부 다는 가져갈 수는 없으세요. 내가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약간 포기하고 나는 이 부분만 다 받을래 하면은 좀 저렴한 보험료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비례 쪽으로 이제 그 항암 호르몬제가 포함되는 그 회사는 갱신형이에요. 갱신형인데요. 갱신형을 무시를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50세인데 20년 갱신이에요. 그럼 70세 시점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 진단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은 뭐 4만 원, 5만 원 내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이게 막 20만 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비갱신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보장 대상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관열과
비관열 모두가 된다. 관열은 약간의 피를 보는 거, 비관열은 피를 거의 안 보는 거, 그리고 다빈치 로봇 수술, 사이버 감마 나이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항암 약품도 항암제의 표적, 면역, 카티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항암 방사선도 3D 세기 조절, 양성자 방사선, 중입자 가속기. 이 부분 제가 방금 전에 꿈의 치료기 말씀드렸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보험의 급여 부분과 비급여 상관없이 모두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발도 되고 전이도 되고 그리고 재발도 된다. 모두 포함이 된다. 그럼 얼마나 폭넓습니까? 요 내용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살펴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그 정액담보는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입금액 1,000만 원인데 내가 쓴 돈이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이 지급된다. 2천의 가입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300만 원 쓰더라도 2천만 원이 지급이 된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종합병원의 암 주요 치료비의 이 비례담보는요. 일단은 여기 살펴볼게요. 500부터 제가 시작을 해봅니다. 500에서 1,000만 원 미만이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는요. 내가 만약에 1년의 치료비가 급여와 비급여를 합해서 400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해당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되는데요. 내가 6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쪽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500만 원 지급입니다. 내가 3,700만 원을 썼다.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즉 3,700만 원 썼어도 3,000만 원 지급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비례담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액담보는 10만 원을 쓰더라도 갈금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비싸겠죠. 근데 이 비례담보의 이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의 이 비례담보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10년 동안 10억을 보장함에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요. 가입 설계, 요 설계를 잠시 보실게요. 정액담보 500만 원. 제가 말씀드렸죠. 10만 원 쓰더라도 500만 원이 나오는 거. 그다음 비례는 그냥 1억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50세 여자 표준체 내용이고요. 500만 원을 가입을 했고 요거는요. 제가 추천하는 회사는 이 부분 암 주요 치료 보장 특징의 피부암과 갑상선암 요 부분이 4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원래는 여기에 4천만 원이 있을 때 여기에 2천만 원이 있을 때 4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를 500을 하더라도 400이 되고 정액담보를 100만 원을 하더라도 400이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하는 그 플랜입니다.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암 주요 치료비의 종합병원 그 비례담보는 1억을 가입을 했을 때 제가 가릴게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보험료가 짜자잔. 네, 24,400. 굉장히 저렴하죠. 1년간 1억씩 10년 10억입니다. 네,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다음 남자의 53세를 잠시 살펴보면은요. 정액담보 500만 원, 비례 1억 똑같아요. 그리고 저는 갱신 추천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20년만 내고 100세까지 보장을 쭉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정액이 500이나 들어갔어요. 그런 얼마예요? 52,000원이에요. 53세 남자가 암진단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입을 하잖아요. 비갱신을. 그러면은 보험료가 어떻게 보면 1,000만 원당 한 18,000원 정도 구성을 하다 보면은 그럼 훌쩍 1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10만 원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액담보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제가 잠시 여기서 했는데요. 100만 원 그냥 100만 원만 책정을 했어요. 500 안 하고. 그냥 비례만 가져가겠다 해서 1억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보험료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4만 원 정도만 되면은 가능하다.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이렇게 보험 자체가 너무 암주요 치료비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명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항암 호르몬제가 포함하는 곳과 포함하지 않는 곳
잘 구분하셔서 좋은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벌써 10월이네요. 10월인데요. 이 10월의 그 순우리말은 하늘을 연달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을 연달은 아침에 나라가 열린 달이기도 해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10월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린 달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꼼꼼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암 주요 치료비 종류에는 정액보장, 비례보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치료법은 대부분 보장이 됩니다. 건강보험의 급여나 비급여 상관없이 원바람이나 전이암이나 재발 전부 상관없이 보장이 되는 보험이고요. 최근에 정기적으로 이제 다들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빈도도 상당히 높아졌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을 이전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완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사실상 또 고가의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암 주요 치료비 보험 통해서 든든한 미래 보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도움 말씀 주신 이도희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모셔볼게요. 네, 계속해서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 해주시는 이도희 전문가와 이번에는 김경화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어찌어찌해서 10월이 됐고 어찌어찌해서 벌써 가을이 왔어요. 정말 뜨거운 여름 보내셨죠? 그런데 가을이 오긴 오나 봐요. 오늘도 선물 같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선물 같은 보험 전문가 김경화입니다. 네, 날씨가 이제 일교차가 많이 커지고 쌀쌀해지니까 건강관리 다들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입원비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고물가의 고금리,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병원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특히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그 부담은 더욱더 커지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원할 일이 생겼을 때 꼭 필요한 입원비 보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1인 가구의 증가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아프면 도대체 누가 챙겨줘야 할까? 이런 걱정도 좀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앵커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앵커님은 네. 아프시면 어떻게 누가 간병을 좀 해줄까요? 너무 좀 서러운 게 저도 이제 가끔 살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몸살이나 이렇게 아플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셀프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죠. 이제 병원에 갔다 와서 혼자 약 먹고 자고 그런데 이제 아직은 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이니까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나는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암이라던가 좀 중차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정이 다 있고 애들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과연 아프면 나는 누가 간병을 해줄까? 내가 아프면 과연 누가 와서 나의 모든 걸 뒷수발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앞이 깝깝합니다. 남편한테 맡기기에는 너무나 제가 힘들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하고 이슈가 되는 게 간병인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간병인을 쓰게 되는 이유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근데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인구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가정이 있어도 이렇게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인데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20대나 30대 저기 지방에서 열심히 취업을 해서 서울로 딱 직장 생활하러 올라왔는데 부모님은 다 연세가 드시고요. 그러면 본인이 아팠을 때 이러면 과연 누가 나를 돌봐줄까요? 이런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점점 1인 가구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나 혼자 아프기는 너무 버겁죠. 그래서 1인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는 이 시대에 과연 내가 아프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병을 훌을 털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가 될지, 이런 거를 진짜 심각하게, 이거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뿐만 아니고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되신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표를 살펴보니까요.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 비율이 무려 30%를 넘는 상황입니다. 3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요. 이제 병실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병실도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뭐 다인실을 나는 좀 쓰기 불편하다 하면은 대부분 뭐 좀 1인이나 2인실로 많이 가게 될 텐데 이런 부분 당연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이게 처음에 큰 병원에 가게 되면요, 처음부터 다인실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 병원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보험 방송을 하면서 보험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준비는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이 커요. 그래서 큰 뭐 1인실이나 특실이나 2, 3인실 정도도 사실은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과연 얼마이길래 이렇게 힘들어할까? 사실은 상급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까지도 1인실, 특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비급여예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2인실, 3인실 같은 경우도 병원이나 의원에는 솔직히 2인실, 3인실을 잘 두지는 않지만 그 병원에 2인실 쓰고 싶어도 비급여 부분이라 본인 부담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4인실이나 5인실은 급여 부분이 있지만 그 급여라고 해서 100% 다 뭐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해 부분이 아니고요. 본인 부담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실, 3인실 같은 경우도 상급 종합병원은 본인 부담금이 한 50% 정도 되니까 2인실, 3인실을 쓰셔도 제가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대한 병원비 기준이요. 45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이거든요. 2, 3인실도 20에서 25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2인실 50% 본인 부담금 한다 해도 한 12만 원 정도의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입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없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의 1인실과 2인실은 본인이 원치 않아도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특히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앓으시면 분명히 별도의 1인실이나 특실로 입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본인 부담금이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이제 뭐 1인실이나 2인실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전염성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좀 중한 질병이나 이런 중환자가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1인실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다 비급여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하루 이틀만 입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실손보험은 다들 많이들 이미 가입을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이 실손보험에서도 입원비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지급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실손보험에서 입원비가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비급여인 부분에도 실손보험에서 입원비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기는 합니다.
이거를 일일이 설명드리자면 자세하게 약간까지 들여다봐야 돼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예시를 좀 해드릴게요. 예시를 해드리면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우선은 5일 동안 1인실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실 차액이 180만 원 본인 부담금 180만 원을 내야 돼요. 병원에다가. 그러면 180원을 내고 나서 실비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실비가 표준화 진행된 게 2005년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과 2005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의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비를 언제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입 시기가. 그럼 2005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은 2인실 기준으로 병실 차액은 50%라고 했죠. 그래서 50% 60만 원. 2인실 기준 200만 원인데 120만 원인데 본인 부담금이 50%이기 때문에 60만 원. 60만 원은 실비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05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는 50%가 아니고요. 일일 한도 10만 원이에요. 병실 차액을. 그렇기 때문에 5일을 입원하셨기 때문에 10만 원 곱하기 5일 해가지고 50만 원 이렇게 보장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실 내가 병원에 낸 돈은 120만 원인데 실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2005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은 60만 원, 2005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은 50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낸 돈을 다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조금 해가시면 어떨까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10일 동안 특실에 입원을 하셨어요. 병실 차액은 240만 원입니다. 2인실 기준은 120만 원이라면 그러면 과연 이분은 또 얼마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분도 표준화약관 진행된 지 전후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2005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은 50%이기 때문에 60만 원이겠죠. 2005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은 10일 동안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1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씩, 10만 원씩, 10일이니까 10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원비를 따지고 놓고 보면은 과연 실비도 2005년 이전 게 좋은 건지 이후 게 좋은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입원비만 놓고 보면은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낸 병원비를 다 돌려받을 수 없는 거. 실비는 본인 부담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급여는 뭐 10%에서 20%가 됐고요. 비급여는 20%에서 30%가 됐고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입원비에 대한 차액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진 부담금이 있으니까 내가 병원비를 어느 정도 지불을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말 90%, 80%와는 상관없이 조금 더 적게 나온다는 거. 병실 차익 때문이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플 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치료에만 좀 오직 집중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1인실 이제 입원비가 워낙 비용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내가 좀 빨리 퇴원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간병인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여러모로 스트레스이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플랜까지 소개해 주시죠. 아플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 편히 간병을 잘 받고 치료를 잘 받아서 빨리 낫는 거죠. 저도 아프면 감기만 걸려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얼른 뭐 회사 출근하든 아니면은 아픈 게 너무 싫으니까 잘 나아야 되잖아요. 빨리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뭐 간병인 걱정하고 누가 와서 나를 치료해 줄 건지 아니면 병실 차익 너무 비싸서 제발 간호사님 저 6인실로 4인실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과연 금방 완치가 될까요? 마음 편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병실료, 병실 차익도 아니면 간병인 부르는 것도 마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인실부터 1인실 사용 차액부터
아니면 간병인 부르는 간병인비까지 모두 다 통합적으로 보험에서 완벽하게 커버를 해준다면 나는 정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 대목에서 잠깐 사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암에 걸리신 분이 치료를 받고 계신데 2인실에 어쩔 수밖에 없었어요. 2인실로 갈 수밖에. 그래서 2인실에 들어가셨는데 자꾸 보호자분이 간호사가 올 때마다 4인실로 옮겨주세요. 우리는 언제 퇴원하게 됩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좀 마음 편히 치료 받으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다 자녀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 부모님만 힘들면 되는데 자녀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다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호자분이. 그걸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1인실 사용료나 아니면 간병인비 이런 보험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담보들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담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70세 이상이든 80세 이상이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준비를 꼭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플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과연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할지. 우선은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예요. 예시를 좀 화면을 보시면은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가 40만 원이에요. 하루당. 그다음에 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가 하루당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하루당 20만 원이 되고요. 상급 종합병원에 하루 입원하시면 종합병원 입원 일당이랑 상급 종합병원 입원 일당이랑 합쳐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60만 원이죠.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다음에 간병인 사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병인은 일반 병원의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15만 원씩. 그다음에 요양병원에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씩. 그다음에 요즘 많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되는 병실에 하루 입원해도 하루에 7만 원씩.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다면 정말 걱정 안 하고 치료를 너무 잘 받을 수 있겠죠. 너무너무 좋은 담보라 제가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예시를 좀 해드릴까요? 40세 남자 기준 보험료 10,000원이면 되고요. 여자가 조금 더 비싸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조금 더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하죠. 50대 기준 볼까요? 50대 남자 기준 12,000원, 50대 여자 기준 21,000원. 21,000원을 여자분이 매달 내지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급 종합병원 60만 원, 간병인 하루에 15만 원. 이거를 치매에 걸려도 아니면 암에 걸려도 아니면 뭐 대퇴부 슬관절, 고관절 수술해서 병실에 입원을 해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상해나 질병이나 모두 다. 그다음에 60대이신 분들은 남자 22,000원, 여자는 32,000원. 보험료 대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이 정도 준비해 놓으시면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부르건 아니면 치료를 며칠을 하건 간에 너무나 마음 편히 1인실 너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좋은 플랜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상급병원 입원비와 간병인 비용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좀 마련을 해주셨는데 40대도 남녀 10,000원대이고요. 60대에 가입을 한다 해도 남자 2만 원대, 여자 3만 원대로 비교적 저렴하게 좀 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험의 정석에서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가 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나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7, 80대에도 보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고령이신 분들이 보험을 준비하시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입원비하고 간병인 보험은요, 사실은
고연령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정말로 필요성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을 어떻게, 예전에는 보험 가입 연령이 60세까지밖에, 70세까지밖에, 최근에는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은 90세까지도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입원 일당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1인실 입원비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1인실 입원비가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 다 통합해서 종합병원은 10만 원,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은 50만 원 해서 아까와 보장 내용이 살짝 다르죠. 제가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화면은 60만 원짜리 좀 전에 보여드린 화면은 이 보험사마다 가입 조건이 다 달라서 지금 제가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는 90세까지 준비가 가능하지만 상급 종합병원 입원 일당하고 종합병원 입원 일당의 금액 차이가 살짝 있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입원 일당 50에 종합병원 입원 일당 10만 원 해가지고 90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60만 원짜리 입원 일당이죠. 하루에. 이렇게 수술 입원 일당을 별도로 또 1일부터 5일까지 이렇게 좀 담보를 다양하게 섞어도 보험료 한번 예시를 해봐 드릴까요? 70세 기준 남자 15,000원이에요. 여자 15,000원이에요. 80세 기준 남자 18,000원. 여자는 어때요? 15,840원이에요. 90세 기준 남자 2만 원, 여자 16,000원.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 입원 일당 60만 원이라는 것 자체를 본인이 원치 않아도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상황이 너무 6인실, 다인실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도 많죠.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 1인실, 2인실 가셔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 하루에 60만 원까지 보장받는. 그런데 보험료는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 부분도 우리가 아까 70세 이전까지는 상급병원도 준비하실 수 있고 간병인도 준비하실 수 있고 그렇지만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정말 준비하기 어려우시잖아요. 90세까지는. 그런데 80세부터 90세까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요거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만 원. 실비가 있으신 분은 7만 원. 실비가 없으신 분은 하루에 10만 원씩.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잘 아시죠? 이런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세 기준 남성 26,000원, 여성 19,000원, 80세 24,000원, 16,000원, 90세 17,000원, 11,000원. 2만 원에서 10,000원 안짝이에요. 이 금액 가지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으시면 90세까지도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릎 관절 수술하거나 이런 관절 수술에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을 하시거든요. 하루에 뭐 7일 입원하든 15일 입원하든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 금액만 해도 실비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담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담보들이 있으시니까요. 집에 어머님, 아버님, 연세 드신 분들도 전혀 난 이제 보험 준비할 것도 없어. 그리고 나는 아파서 준비도 못해. 이렇게 그냥 놓지 마시고요. 이런 거 있으니까 하나씩 꼭 확인해서 준비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진짜 아픈 것만으로도 서럽고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입원비마저 걱정이 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가 나중에 아프게 되었을 때 간병인 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플랜 90세까지도 준비가 가능한 게 입원비 보험이니까요. 이 점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운전자 보험 중 비탑승 중 보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이분은 비탑승 중 보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7년 10월에 그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육안으로 좀 이렇게 경사도가 구분이 좀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차가 뒤로 밀려오면서 어린아이 4살짜리가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교통법 개정안인 그 하준이법이 이제 발표도 되기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비탑승 중 그 부분을 말을 하는데요.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그냥 굴러 내려오게 되면은 사망 사고 아니면 중상해일 경우에 어떻게 이제 본인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으면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비탑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을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4월에 한 회사만 비탑승 중에도 가능한 보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배타적인 사용권으로 다른 회사는 지금 사용할 수는 없는데 이제 10월이 됐으니 아무래도 10월 조금 후반부로 들어서는 다른 회사도 아마도 비탑승 중도 가능한 회사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많은 상황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빈틈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에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인데 이제 앞으로 추후 이제 여러 보험사에서도 이제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이 점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암에 걸렸던 사람도 치매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이분은 이제 암에 걸렸던 경험이 있으신데 치매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네요.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은 더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암에 한번 걸렸었는데 내가 치매는 안 걸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몸이 좀 더 쇠약하고 건강한 사람보다 굉장히 뭐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암 병력이 있어도 치매 보험에는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치매보험의 고지 의무는 딱 3가지예요. 뇌 쪽으로 검사받은 적 있는지, 아니면 뇌 쪽에 의해서 약을 드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뇌 쪽 질환의 병력이 있었는지, 이 3가지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암에 걸렸어도 최근에 2년 전에 3년 전에 암에 걸렸어도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렸어도 충분히 치매보험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치매보험의 보장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만큼 몸이 아프게 돼도 그래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보호시설을 이용할 때도 보장이 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건강하신 분보다 빨리 오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그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아픈 상황이 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치매보험에 대한 일상생활을 잘 못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들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암병력이 있으셨던 이런 부분은 암담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암에 걸리셨던 분들도 암 진단비, 암 수술비 가입할 수 있는 요즘은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은 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준비하시고요. 치매 부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시고요. 준비를 잘 해가셨으면 진짜 필요해서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과 함께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흘러 보험의 정석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